자, 오늘은 해야 될 게 다항식의 나눗셈하고 다항식의 나눗셈, 그리고 이어서 항등식이라는 걸 할 거야. 항등식.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은 그냥 나누기의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나누기를 한다는 분수를 생각하자. 분수.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2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따로 표현할 길이 없고 그냥 분모에 2x 플러스 1을 쓰고 분자에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분수라는 개념 자체가 나누기를 한다는 개념이니까, 그럼 이걸 나누기 한다 그럼 뒤에 있는 아이가 분모에 가고 앞에 있는 아이가 분자에 가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많이 쓰는데, 고등과정에서는 요 다항식을 직접 숫자 나누기 하듯이 나누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차수 높은 걸 정리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다. 요거를 2x 플러스 1로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숫자 나누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기 기호를 하시고 요 안에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왼쪽에는 나누는 식 2x 플러스 1을 쓰고, 자, 우리는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느냐 하면 최고창을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는 식의 최고창은 2x고, 일단 나누기 대상이 되는 최고창은 4x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2x가 4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산을 해야지 요 4x 세제곱이 나오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2x 제곱을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2x 제곱을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해서 밑에다가 그러면 4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나누기 할 때처럼 위에서 밑에 걸 빼는 거지. 위에서 밑에 걸 빼게 되면, 그러면 4x 세제곱은 이렇게 사라지고 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그래서 둘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을 내리는 거지. 다 써도 되고 그 다음 것만 써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다 쓰도록 할게. 그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또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최고차 마이너스 4x 제곱과 여기 있는 2x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2x가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야 되느냐?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2x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그 마이너스 2x를 써주고 동일하게 또 분배 법칙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2x와 마이너스 2x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랑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그래서 또 동일하게 위에서 밑에 걸 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사라져 버릴 거고 얘는 플러스로 바뀌겠지. 마이너스를 한 거니까 빼기를 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3x 그 다음 다음 거 쓰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제 마지막이네. 자, 마지막. 자, 여기 있는 2x 여기 있는 3x, 자, 뭘 곱해줘야지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2x가 3x가 되려면 그러면 2분의 3을 곱해주면 된다, 그지? 그래서 플러스 2분의 3을 쓰고 동일하게 분배 법칙을 해서 3x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 또 동일하게 위에서 밑에 걸 빼면 그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누기는 끝났어. 자, 그럼 한번 보면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검산식을 쓰는 거예요. 검산식. 그러면 검산식을 써보면 검산식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그러면 2x 플러스 1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3이 나오고, 그러면 몫과 나머지 나누는 식과 몫은 서로 검산식 할 때 곱하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는 더하기를 뒤에 쓰면 돼.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 여기서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목과 나머지, 목의 차수와 목의 차수와 나누는 식의 차수를 더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다음 식의 차수가 나와. 그럼 지금 보면 목은 2차가 나왔지. 2차.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은 1차지. 그래서 더했더니 3차. 그럼 내가 나누는 식은 몇 차식이다? 3차식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나머지의 차수는 반드시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나누는 식이 2x 플러스 1이라고 1차식이잖아. 그럼 1차식이고 나머지는 상수항 0차식이지. 그러니까 얘가 1차식이면 나머지는 반드시 0차식, 즉 상수항 나올 거고, 나누는 식이 2차로 나누었다. 그럼 나머지는 1차 아니면 상수항이 나오겠다. 뭐 이런 차수에 관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그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처럼 했던 것처럼 나누기를 하면 검산식을 항상 세울 수 있어야 돼. 검산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검산식을 세워야 되냐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봐. 자, 나누기 한 걸 내가 표현할 거야. 그러면 초등학교처럼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2x 플러스 1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몫은요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3이고, 그럼 초등학교 시험은 나머지 땡땡땡 하고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어떤 연산법칙에 의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누기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뭐 한다? 지금처럼 검산식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근데 이 검산식을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를 하면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등식.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나눗셈을 하면서 항등식을 같이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나누기의 이 과정들도 어차피 항등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눗셈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두 가지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계산 방법. 나누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할 수 있고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정리를 했지. 자, 최고창을 비교해서 자, 얼마를 곱해야지 요 나누는 식의 최고창 개수와 차수와 같아집니까? 그것을 곱하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나눗셈에 했던 거에 대한 이 검산식 표현하는 거 잊지 말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거를 우리는 조립제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눗셈을 하겠다라는 거죠. 조립제법에서 조립제법을 언제 써야 되고, 항상 나누기 할 때 조립제법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해진 상황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조립제법을 쓸 수 있고 조립제법을 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이렇게 기억을 꼭 해야 돼. 그래서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 방금 설명을 했으니까 한 번 더 이해가 안 되면 돌려보도록 하고, 조립제법은 자, 두 번째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그게 나누는 식의 차수가 반드시 1차식이어야 돼. 1차식.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든 2x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1차식이기 때문에 쓸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나누는 식의 1차항 개수, 즉 최고창이지. 최고창 개수가 반드시 1이어야 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이 아니잖아. 1차항 개수가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조립제법을 쓸 수는 없어. 하지만 차수가 1차식이 아닌 거는 무조건 쓸 수가 없지만 나누는 식의 1차항 개수가 1이 아닌 거는 조립제법을 써서 약간의 변형을 하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는 있어.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알아볼게.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1인 경우로 예를 들어서 한번 나누기 해보고, 두 번째는 이렇게 1이 아닌 경우 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직접 나누기 한 거와 비교해서 계산할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똑같은 식을 뭐 1인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조립제법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공약 최대 공약에서 최소 공배수 할 때처럼 이렇게 딱 표시를 해서 요거는 우리 표시할 최대 공약에서 뭐 48, 60 하면 이렇게 해서 뭐 4로 하면 12, 15, 뭐 3으로 하면 4, 5.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최대 공약수, 이렇게 곱하면 최소 공배수 이렇게 했지. 네,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인데 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여기는 두 줄을 쓸 거야. 두 줄. 첫 번째 줄에 뭐 쓰냐? 각 항의 개수들만 일렬로 쓸 겁니다. 그러면 3차항 개수가 4, 2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 1차항 개수가 1, 상수항이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데 요 줄 바깥쪽 왼쪽에다 숫자를 쓸 건데 여기 들어오는 숫자는 무슨 숫자 쓰느냐?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1을.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 할 준비가 다 끝난 거지. 자, 다시 정리하면 요 안에는 두 줄을 쓸 건데 두 줄. 첫 번째 줄에는 요 나누는 식, 즉 대상이 된 요 식의 각 항의 개수, 마이너스가 포함하는 거지 당연히. 그 각 항의 개수를 우리가 써주는 거고. 그 다음 왼쪽 여기에는 나누는 식, 요 나누는 식의 이 0이 되는 x.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잖아. 그 마이너스 1을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냐? 자, 첫 번째는 얘를 밑에 내려서 써. 아무 계산 과정 없이 4. 자, 두 번째 과정부터 중요해. 자, 마이너스 1과 4를 곱하기를 해서 요 밑에다가 써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와 1을 마이너스 1과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뭐 하느냐? 더하기를 하는 거야. 더하기. 그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럼 또 얘네 둘을 곱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써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위에서 밑으로 더하기를 하면 7이 되겠고, 그럼 또 똑같은 계속 반복하는 거지. 마이너스 1과 7을 곱해서 그 다음 칸에 써주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과 7을 곱하면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이제 마지막이네. 자, 위에서 밑에를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이렇게 끝났어. 그치? 자, 일단은 처음에 숫자는 그냥 내려서 쓰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썼던 거 있지.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 얘랑 얘네 둘을 곱해서 요 다음에 써주는 거야. 그냥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똑같이 반복되는 거지. 위에서 밑에 걸 더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또 다음 쓰고, 위에서 밑에 걸 더하고, 또 마이너스 1과 7을 곱해서 다음 걸 쓰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을 더하고 해서 이 끝까지 온 다음에,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냐? 마지막에 오는 이 아이가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럼 나머지는 마이너스 10이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몫이 되는데, 맨 오른쪽부터 차수가 올라간다고 보면 돼. 자, 오른쪽에 있는 게 7이고 마이너스 6이고 4라고 하면 얘는 상수항, 얘는 1차항, 얘는 2차항. 그래서 몫은 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나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 뭐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기억을 해라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우리는 항상 뭘 쓴다? 검산식, 유식한 말로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쓴다. 이게 항상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숫자 나누기 하듯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조립제법이라는 것도 있다 해서 조립제법에 대한 방법을 지금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다음은 당연히 우리가 검산식, 나눗셈에 관한 항등식 써야 되겠지. 그래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자, 검산식 씁니다. 나누는 식이 x 플러스 1, 몫은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더하기 나머지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면 검산식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법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울 때도 구구단을 아는 거에서 그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거에 도움 받는 거 아니죠.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반복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눗셈 한 거, 조립제법 한 거 꼭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러면 자 1차식으로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 1창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 1이 아닌 경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나누기를 해보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시면 자 두 줄로 쓰는데 첫 번째 줄에는 개수를 쓴다고 했지. 그래서 4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기 나누는 식 2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 즉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그대로 내려온다. 그래서 4. 두 번째는 얘네 둘이 곱해서 올려 쓴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당연히 둘이 뭐한다? 더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또 곱한다. 그러면 플러스 2. 또 얘네 둘이 더한다. 그러면 플러스 3.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자 마지막이야.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9 해서 마지막에 오는 이게 나머지. 앞으로 이제 수업할 때 이 나머지는 대문자 R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제 기하에서는 대문자 R이 직각을 나타냈지만 이제 요런 다항식 파트에서 대문자 R은 나머지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럼 몫은 뭐가 되느냐?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여기 있는 아이가 몫이라고 했지. 여기에 상수항 1차항 2차항. 자 그리고 나서 검산식을 한번 써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져.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2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분의 9입니다. 딴 거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차수를 비교해 보면, 최고차를 비교해 보면 3창의 개수가 4인데 얘는 둘이 곱하면 8x 세제곱이 돼버려. 그지? 2x랑 4x 제곱이니까 8x 세제곱이 되면서 최고차항이 서로 같지 않게 되는 거야. 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1차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어야 된다. 그러면 내 의도는, 나는 의도가 2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서 계산을 했지만 이 조립제법이라는 놈이 이해한 의도는 이거야. 어떤 의도냐?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2x 플러스 1로 나눈 게 아니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놈으로 이거는 이해를 한 거야. 왜냐면 1차항 개수가 1인 놈만 우리는 다루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 최고차를 비교를 해보면 x와 4x 제곱 4x 세제곱이 되면서 이거는 차수가 똑같아지잖아. 개수가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내 의도는 이걸로 나누긴 한 거지만 조립제법이라는 놈은 개수가 1인 놈이니까 개수가 1인 놈이 0이 되는 x, 즉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서 0이 되는 놈은 x 플러스 2분의 1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 의도로 바꾸어야 돼. 자,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잘 들어야 돼. 2x 플러스 1과 어떠한 놈 더하기 떨거지로 바꾸고자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져 있는 이 x 플러스 2분의 1이 2x 플러스 1이 되려면 당연히 얼마를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돼. 하지만 쌤쌤이 해야 되겠지? 식이 바뀌었잖아. 2를 곱해서. 그럼 여기다가는 당연히 쌤쌤이 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야 돼?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2분의 1. 그럼 2분의 1을 곱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3이 나오고 나머지는 변함없이 그대로 오는 거야. 자, 그래서 2를 몫에다가는 2를 곱해서 모양을 맞춰주고 그 다음 나누는 식이야. 나누는 식에는 2를 곱해서 맞춰주고 그 다음 몫에다가는 2분의 1을 곱해서 맞추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반복해서 들어야 돼. 자, 맞춰주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줬어? 그놈의 역수를 몫에다 곱하면 최종적인 완벽한 몫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온 이 몫에다가 최고창, 즉 1차항이 되겠지. 1차항의 개수, 즉 여기서는 2가 되잖아. 그놈의 역수를 곱해주면 최종적인 몫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식이 1차식인 놈만 계산이 가능한데 나누는 식이 1차항 개수가 1인 놈, 1차식이면서 1인 놈이어야 되는데 1인 놈이 아니면 어떡하느냐? 그 1차항 개수로 몫을 나누기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 근데 요 계산 방법이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뒷단어에 되게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를 해주면 그 쌤쌤이를 몫에다가 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되겠어. 자, 일단 변형까지 하려고 했는데 변형은 끊고 다시 가도록 할게.